안녕하세요. 29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2쪽부터 103쪽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로 교과서 101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확인하기를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102페이지에는 문벌 귀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지배층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바로 여기서 배웠던 그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은 과거제 그리고 음서제도, 공음전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탄탄하게 이어갑니다. 대토지를 차지하고 거대한 부를 쌓고 그리고 중앙에서 귀족의 가문으로서 왕실과 혼인을 하면서 그 지위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과거제도라는 건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제도였고 음서제도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리가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공음전이라는 건 토지를 받는 건데요. 국가에서 받은 토지는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죠. 통인신라 할 때 아마 선생님이 이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때 당시랑 똑같습니다. 이 토지를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런 토지를 주는 건 관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공음전은 관리로서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세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세습할 수 있는 토지,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토대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들끼리 계속 썩고 고이고 썩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난이 빵 터지게 되는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어요. 이자겸은 아버지가 이호였고요. 그 아버지가 또 이자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자연이 이자겸의 할아버지고 이호가 아버지였는데요. 모두 다 문벌 귀족으로서 잘 나갔던 이씨 집안이었습니다. 이 경원 이씨 집안은 계속해서 왕실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자연, 이 표는 교과서 102쪽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자연의 딸이 문종의 왕후로 시집을 갑니다. 3명이나 시집을 갔네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순종의 왕후로 이호의 딸, 이 사람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 이씨 집안의 사람들이 왕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예종 시기에 이르면 이자겸의 딸을 예종의 비로 맡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종이 또 왕이 됐을 때 이자겸의 딸이 또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종의 왕비랑 인종의 왕비, 이 사람들은 서로 자매 관계가 되는 거겠죠. 왕실의 혼인 관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자겸은 이렇게 중첩된 혼인 관계를 왜 맺으려고 한 걸까요? 바로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였겠죠. 인종과 예종에게 잇따라서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면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인종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난을 일으키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욕심까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종이 이 난을 진압하게 되고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얼마나 이 문벌 귀족이 권한이 강했으면 이런 욕심의 난까지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이걸로 문벌 귀족의 사회는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또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135년의 묘청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은 이제 문벌 귀족들을 좀 누르고 왕실의 권력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 아닌 다른 세력들을 등용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서경에 있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서경 출신의 승려였던 묘청, 그리고 문신이었던 정지상,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풍수지리서를 내세우면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왕을 황제라고 부르자. 그리고 우리도 고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 그리고 이 이자겸이 허락했던 금나라의 사대를 더 이상 하지 말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금나라의 관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고 동의했던 사람, 그게 바로 이자겸이었다고 했어요.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금나라랑 사대 관계를 맺자는 걸 허락했었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묘청의 난에서 묘청은 이렇게 금나라와 굴욕적인 군신 관계를 맺는 걸 반대하고 이자겸이 했던 걸 반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문벌 귀족과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경천도를 건의하면서 더 이상 개경에 있었던 원래의 문벌 귀족, 이 사람들은 개경에 살았던 세력들, 이 사람들과 반대하는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벌 귀족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이 문벌 귀족들, 개경에 살았던 귀족들은 서경천도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묘청은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바로 나라 이름을 만들면서 연호를 천계라고 하고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는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성공했다면 서경에 가서 대위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야 해요. 하지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이 이 광군을 통해서 이 세력을 진압을 하게 되고 이 난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경 세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고 문벌 귀족이 또 계속해서 권력을 잡는 모습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당시에 권력을 집권하고 있던 문벌 귀족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었고, 문벌 귀족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면 이런 난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의 모순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